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아침 기온 한 자릿수로 평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마지막 절기가 지나고 날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을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 9.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낮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밤이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까지 울릉도와 독도, 울진과 영덕에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지역 간의 강수 차이가 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 5에서 20, 영덕과 울진, 울릉도, 독도는 최대 5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0도 분포로 경주는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16도 분포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3도에서 1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오늘 낮부터 전 지역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수요일부터 차츰 오름세로 접어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월성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새어나오는 영상 보도해드렸습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부위를 보수해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시 조사를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위원들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조사단의 내부 회의록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콘크리트 내부에 깊은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땜질식 보수는 소용이 없고 균열도 여러 곳으로 추정하면서 부실 시공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사용행연료 저장수조. 지난해 10월 균열이 발생한 저장수조 외벽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새어나왔습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누설 부위에 보수를 마쳐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동안 월성원전을 조사해온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단의 판단은 다릅니다. 지난 4월 시행한 검사 결과 한수원이 누설 부위 보수를 한 뒤에도 해당 균열이 표면 균열이 아니라 내부 균열로 판명된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용출 부분에서부터 깊이 30cm의 내부 균열이 확인됐는데 균열이 1m 아래 바닥까지 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 균열에서 하루에 75리터 정도가 새어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걸 조사단장은 원통형 콘크리트 채취 검사를 한 뒤 빈 곳에 고이는 물을 받아서 측정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다른 곳에도 균열이 더 있을 것이라면서 누출수가 바깥쪽으로 샜을 확률이 높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원안위 민간조사단은 사용행연료 저장수조가 처음부터 부실 시공됐을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채취 분석 결과 물을 가둬주는 콘크리트의 수밀성이 낮아 누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긴급보수 이후에도 누설이 발견된 굴착 현장 고인물에서 최대 100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가 끝났다고 하는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최고 100만 베크렐까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부에 있는 오염수가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도.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긴급 보수 이후 추가적인 누설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보수 이후 추가 누설은 없습니다. 원안위 조사단의 비공개 회의록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관련 사항은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평가 중입니다. 원안위 조사단은 4월부터 줄곧 누설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 한수원은 누설이 전혀 없다고 맞서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11호 태풍 흰남노 피해와 관련해
7,802억 원을 투입하는 복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중대본은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 생계 안정을 고려해 이번 태풍 피해에 시범적으로 기존 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하던 주택 전파 피해가 이번에는 면적에 따라 최소 2천만 원, 최대 3,6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주택 반파 지원금도 기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최대 1,8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택 침수도 3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었고 소상공인 피해도 기존 복구 계획에서 42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대본은 사유시설 피해를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구 계획을 수립했고 특히 인명과 침수 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폭을 확장하고 다리 교각 간격도 넓히도록 복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재산 피해는 2,44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포항과 경주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세대, 소상공인 42개 업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경지는 338헥타르가 유실 매몰되고 농작물 52,524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하천과 소하천 472건, 도로와 교량 등 155건, 어항과 항만 등 119건, 산사태 96건 등 공공시설 1,706곳의 피해도 집계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 피해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해 포항에서 발생한 수해 쓰레기가 지난 20일 기준 육상 쓰레기는 40만 170톤, 해안 쓰레기가 1,4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많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일일 평균 1,5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해 수해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99%의 수해 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침수 지역 복구 과정에서 쓰레기가 조금씩 배출되고 있어 이달 말까지는 수해 쓰레기 처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지방 대학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입학을 한 뒤에도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인 경북대의 경우 학생 5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경북대학교 자퇴학생은 495명으로 신입생 대비 9.5%였습니다. 이 비율은 2017년 10%를 넘더니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는 자퇴생이 1,000명에 육박했고 신입생 대비 18.9%까지 높아졌습니다. 불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5명에 1명꼴입니다. 자퇴생 가운데 3분의 2는 신입생인데 재수를 통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지. 서울에 떨어져서 차선책으로 경대를 왔는데 나는 지금 반수를 하든 재수를 하면 나는 서울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수도권 대학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이 같은 현상은 지방대학마다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퇴생 비율은 수시보다 정시로 입학한 경우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시 비중을 40%까지 늘리기로 한 수도권 대학과 달리 지역에서는 수시 비중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경북대의 경우 2023학년도 입시에는 수시 비중이 69.3%지만 2024학년도에는 81.54%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수시 비중을 늘려 한 명의 자퇴라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서울 지역의 학생들 정시 모집 비율이 높아지니까 지방대학에서는 수시에 학생들 자원을 미리 확보를 해야 정시로 이어지는 인원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이 충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 역시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과 학령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하면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최근 5년간 LH와 민간 건설사의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건설 현장의 재해자 수는 299명으로
2017년 98명과 비교해 3.1배 급증했습니다. 또 민간 건설사 잔재 인정 건수도 최근 5년간 2.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건설 현장에 대한 꾸준한 점검과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경주시가 지난 2달 동안 146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63곳에서 미비점이 발견됐습니다. 주요 미비점은 가스 자동 차단기 불량과 외벽 균열이나 누수 등이며 18곳은 현장 보완했습니다. 또 보수 보강과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한 45곳에 대해서는 내년에 2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사후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칠곡 경수당이라는 도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원형을 유지한 전통 한옥 가옥의 담양담으로 불리는 흑담이 특색인데요. 주변으로 대형 창고가 들어서면서 경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벽진 이씨 후석파 종택인 경수당입니다. 조선 중기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한옥 원형을 대체로 잘 간직하고 있어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고택 전체가 흙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일부는 담양담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야트막한 산 아래 고즈넉했던 한옥 경관은 최근 대형 창고가 뒷배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흙담 바로 뒤편에는 1m가 넘는 높이의 흙이 쌓여 골이 생겼습니다. 경수당 측은 경관 훼손은 물론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의 가장 생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담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비가 왔을 때 여기에서 어떤 산사태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담이 무너지면 그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공사 현장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2구역으로 높이 7.5m 이하, 330m 제곱미터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차례 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이 불허됐지만 올해 초 높이 7.49m로 높이를 줄여 건축이 허가됐습니다. 허용 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는 상황에서는 안 넘었는데 왜 안 되냐 이랬을 때 저희도 또 딱히 해드릴 말씀은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항상 이제 그런 문화재 보존이랑 재산권 침해 부분이랑 조금 가운데서 약간 좀 저희가 의심해 보기 좁거든요. 경상북도는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인근 건축물이 문화재의 경관이나 조망을 훼손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용 기준을 넘지 않으면 법 적용을 생략할 수 있게 돼 있어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게 현실입니다. 허용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이 새로운 이제 건물들이 들어와서 문화재 주변 역사 문화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지, 특히 문화재와 관련이 심한 구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칠곡군은 건축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하고 경상북도는 경관 훼손을 줄이도록 중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주시가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163곳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항목은 일반 세균과 불소 등 15개 항목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정수시설 설치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12개 소규모 수도시설에 지방상수도를 연결해 470세대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과 인력 규정 개정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2급인 사무처장과 4급인 담당관, 전문위원 사이에 3급 국장급 중간 간부가 없어 광역의회의 사무처장 직급을 1급으로 단일화하고 사무처에 2급 사무부처장과 상급 실국장 직제를 둘 수 있도록 건의안에서 촉구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균등하게 의정 활동을 지원하도록 전문위원회 최대 인원을 24명에서 34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울진 왕피천에서 이달부터 2월 말까지 어미연어를 포획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획하는 어미연어는 3, 4년 전 울진 왕피천에 방류한 몸 길이 5에서 7cm의 어린 연어가 북태평양을 돌아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정된 포획 허가 마리수는 750마리로 재란과 수정을 통해
쥐어 100만 마리를 길러 내년 3월 왕피천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마지막 절기가 지나고 날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을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 9.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낮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밤이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까지 울릉도와 독도, 울진과 영덕에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지역 간의 강수 차이가 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 5에서 20, 영덕과 울진, 울릉도, 독도는 최대 5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0도 분포로 경주는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16도 분포로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3도에서 1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오늘 낮부터 전 지역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수요일부터 차츰 오름세로 접어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